예, 페어링 관련된 이제 그 암호 스킴들이 이제 제한이 되면서 그 페어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제 빨리 계산하느냐 하는 이제 그 문제가 또 좋은 이제 연구 토픽으로 등장을 해서 이제 관련된 연구 거의 10년 동안에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뭐 그러면 페어링이 이제 그 타원곡선상에서 정의가 되고 이제 쓰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페어링 계산에 용이한 또 적합한 이제 그 타원곡선은 뭐냐. 그래서 이제 페어링 플래너리 커브라고 해서 그 커브를 컨스트럭트하는 그런 연구들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많이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시큐리티 측면에서 이제 페어링 인버전 프로블럼에 관련된 연구도 이제 일부 한쪽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 문제는 약간 좀 어려워서 많은 진전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페어링이 어떻게 이제 암호에 쓰이게 됐고, 이제 페어링 그 계산에 관련돼서 그 과거 10년 동안에 어떻게 이제 임프루브가 되었는지, 그러한 논점으로 이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발표 내용에 관련된 거고요. 페어링이 암호에 쓰이게 된 여러 가지 배경, 그리고 타원곡선상에서 페어링에 대한 계산, 그리고 이제 그 효율적인 페어링에 관련돼서 이제 보통 그 베일 페어링과 테이 페어링이 이제 그거는 이제 고전적인 우리 수학에서 이제 알려진 그런 페어링이죠. 베일 테이 페어링.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테이 페어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러 이렇게 다양한 그런 효율적인 암호들이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에타 티 페어링, A 페어링, 뭐 LI 페어링, 뭐 RA 페어링 이제 이렇게도 이렇게 진전이 되었는데요. 이제 그 관련된 A 페어링과 RA 페어링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히 이제 소개 차원에서 이제 페어링에 관련된 여러 연구 토픽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페어링인지 암호에 쓰이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성질 때문인데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이 수학에서 잘 알고 있는 바이리니어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겹선형 이제 함수라고 하죠. 바이리니어 맵.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여러분들이 그 F를 필드라고 하고 V를 벡터 스페이스라고 했을 때 이제 V 크로스 V에서 이제 뭐 F로 가는 이제 맵을 생각을 해요. 이때 이제 이 맵이 이와 같은 성질을 만족하면은 이제 이걸 바이리니어 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는 이제 U 플러스 V의 퍼스트 컴포넌트 이게 U 플러스 V와 W의 이제 그 이미지 값이 각각의 이미지를 계산한 다음에 더한 것과 같다. 이건 세컨드 컴포넌트에 대해서 같은 성질을 만족을 하고요. 뭐 남다 V라는 것은 V를 이제 남다배한 거죠. 그래서 이제 퍼스트 컴포넌트나 이제 세컨드 컴포넌트에서 계속 더한 것들이 이제 VW에 대해서 맵을 계산한 다음에 더한 것과 같다 하는 이제 그런 성질이에요. 여러분이 해석하기나 이제 서영대 수학에서 배웠을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러한 성질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암호에서는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암호에서 쓰이는 이제 페어링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룹 위에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G1, G2, G3를 이제 각각 이런 연산들을 가진 이제 그룹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제 각각 G1에서의 이제 원소 G, 여기서 이제 G2에서 원소 H라고 했을 때 G와 H가 이제 그 C라는 어떤 포인트로 매핑이 된다고 했을 때 이제 뭐 EG, 3H 이제 각각의 원소에 대한 매핑 값이 이제 6C가 되는 이제 이러한 성질을 만족을 하는 거죠. 이게 바이리니어 성질을 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제 바이리니어 성질 이외에도 이제 암호에서 이제 유용한 그런 성질이 또 있어야 되죠. 암호학적으로 이제 기능을 펑션이 작동을 하려면은 그래서 이제 각각 그룹 위에서 이제 그 맵을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바이리니어 성질이 만족을 하고 또 만족이 돼야 될 성질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맵을 계산하는 게 이제 효율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맵은 이제 이피션트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이 각각 G1, G2, G3가 이제 각각 연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룹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그룹들을 이제 그 연산하에서 이제 그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큐리티 면에서는 이제 이 맵이 인젝티브여야 된다. 이제 서로 다른 원소들에 대해서 이제 다른 매핑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각각의 그룹 위에서 이제 그 이산 로그가 계산하는 게 어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산 로그 성질이라는 것은 이제 뭐
그룹 주위에 원소 AB가 있을 때, B가 n 타임즈 A라고 한다면 이때 이제 n이 뭐냐. 이제 n을 찾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이산로그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배운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바이리니얼 맵들을 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바이리니얼 성질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다 암호학적으로 유용한 이제 그러한 그 맵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앞 페이지에서 정의한 대로 이제 그 세 가지 성질들이 만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이너 프로덕트도 바이리니얼 성질을 만족하는 맵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맵상에서 이제 각각 A1, B1, A2, B2 원소들에 대해서 A1, A2 플러스 B1, B2 이제 이렇게 매핑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바이리니얼 성질을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맵도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는 알고리즘이 있고요. 또 이 또 그룹 안에서 연산 계산하는 것도 이제 효율적으로 다 되고 그래서 성질이 다 만족하지만 이제 그 맵이 인젝티브해야 된다는 성질을 만족하지 않고요. 서로 다른 원소에 대해서 같은 포인트로 매핑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그룹상에서 이제 이산호구가 어려워야 되는데 이건 시큐리티 측면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익스텐디드 유클리드 알고리즘 이용해서 이제 이산호구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제 암호에서는 유용한 이제 그러한 맵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들 암호 관련된 페이퍼에서 이제 페어링이 뭐냐 보통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걸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G1, G2, G3를 그룹이라고 했는데 G1과 G2는 이제 그 연산이 이제 플러스 에디션 연산을 갖는 이제 에디티브 그룹이라고 보고요. 이제 G3는 멀티플리케이티브 그룹이라고 이제 가정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룹들이 이제 프라임 오더 R을 갖는 이제 스클릿 그룹이라고 보죠. 그리고 이제 맵 2를 G1 크로스 G2에서 G3로 가는 맵이라고 하고, 이제 이때 넌 디제이 성질을 만족을 하고요. 즉, 이제 P와 Q의 이미지가 이제 트리비얼한 값을 가질 때 모든 Q에 대해서 이제 P가 아이덴티티해야 되고, 이제 거꾸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바이리니얼 성질 만족을 해야 된다. 이제 스클릿 그룹이니까 이제 제너레이터를 PQ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P의 A 타임즈, B의 Q의 B 타임즈라고 했을 때 이제 PQ의 이미지 값에 A 비승을 한 것과 같다. 그리고 이제 폴리노밀 타임 안에 이제 맵이 계산이 돼야 되고 또 이산호구가 각각의 그룹 G1, G2, G3에서 이제 어려워야 된다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베일 페어링과 테트 페어링이 이제 그 슈퍼싱귤러 커브에서 이제 유용하게 이제 암호학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그 맵의 이그젬플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디제네 성질 때문에 그 디스토션 맵이라는 걸 써서 약간 모디파이드한 이제 그런 타입으로 이제 베일 페어링과 테트 페어링을 이제 암호에서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뒤에서 사실 베일 페어링, 뭐 테트 페어링 이제 설명을 다시 할 건데요. 그냥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FQ라는 파이나이트 필드가 있고 이제 스몰 k를 이제 그 필드 익스텐션의 디멘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k를 F 서브 QTD K 이제 파이나이트 익스텐션입니다. 필드에. 그리고 이제 n과 q가 서로서 관계에 있다고 했을 때 이제 E of n을 각각의 포인트를 n 배 했을 때 제로가 되는 포인트들을 모아놔요. 이거 이제 엔토션 포인트라고 하죠, 우리가. 그리고 사실 어젠가요? 그 타운 곡선에 대해서는 다 배우셨죠? 예, 그래서 이제 커브에서 포인트들이라고 보고요. 이때 이제 뮤에는 이 멀티플리케이티브 그룹 안에 이제 들어가는 nth 루트 오브 유니티의 이제 그룹이라고 보죠. 그리고 이제 f가 이제 그 레셔널 펑션인데 각각 이제 여기 dp라는 것은 이제 그 디바이저 타입이에요. 요것도 이제 뒤에서 다시 다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셔널 펑션의 디바이저 타입이 이제 이렇고 또 fq의 레셔널 펑션 타입이 n 타임즈 dq라고 했을 때 이제 베일 페어링을 이제 각각 포인트 pq를 잡았을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제 p에 디펜드하는 그 디바이저의 레셔널 펑션을 계산을 하고요. 이제 그 레셔널 펑션의 q의 그 디바이저 형태의 값을 이밸류에이트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q에 디펜드하는 레셔널 펑션을 이제 계산을 하고 이제 그 레셔널 펑션의 이제 dp의 값을 이밸류에이트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값으로 이제 베일 페어링을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디스토션 맵도 나중에 설명을 할 거지만
이제 그 input PQ가 이제 그 linearly dependent 하다면 Q가 뭐 P의 어떤 멀티플러 표현이 되겠죠. 이제 그랬을 때는 E of PQ가 이제 Q가 P의 멀티플이라면 E of P AP 는 이제 그 바이리니어 성질에 의해서 E of P, P의 이제 그 A가 위로 올라가죠. A승. 근데 이제 그 베일 페어링의 성질에 가면은 E of PP는 이제 1이 돼요. 트리비얼한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때 인풋을 이제 서로 이제 리니어 인디펜던트한 이제 관계에 있는 인풋이 필요해요. 베일 페어링과 이제 테이프 페어링이 이제 그 암호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할 때 그래서 그 버홀이 이제 그 슈퍼 싱귤러 커브 위에서는 이제 그 요거 E of FQ는 이제 그 베이스 필드에서의 이제 타원 곡선 그룹이고 E of F 서브 Q to the K는 이제 요거는 익스텐션 필드 위에서의 이제 타원 곡선 그룹입니다. 그래서 요 베이스 필드에 정의된 타원 곡선의 한 포인트가 이제 익스텐션 필드에 정의된 이제 타원 곡선의 포인트로 매핑되는 이제 그러한 맵이 엔도모피즘이 존재한다는 걸 보였어요. 근데 요건 이제 슈퍼 싱귤러 커브 상에서 이제 그 존재성을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디제너레이트한 성질을 디스토션 맵을 이용하면은 이제 넌 디제너레이트한 성질로 이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 서브 n에 이제 해시라고 썼는데 PQ의 매핑 값을 이제 P, 이제 Q를 디스토션 맵에 의해서 올라간 위로 올린 그런 포인트 값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그 페어링을 계산하면은 이제 이러한 그 리니얼 디펜던트에 의한 그 제너리 성질을 갖다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디파이 해서 이제 그 베일 페어링과 테트 페어링을 쓰게 됐다는 얘기를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이제 이산호구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그 뭐 암호의 모든 그런 스킴들이 이제 설계될 때는 수학적으로 이제 어떤 어려운 문제에 기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그 RSA 같은 경우는 이제 팩터링이 어렵다는 이제 그러한 성질이 기본적으로 이제 쓰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타원 곡선 이제 기반 암호는 이제 그 이산호구가 어렵다는 이제 그러한 성질에 의해서 이제 암호가 디자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룹 안에서 이제 이산호구 문제라는 것은 P하고 A of P, A times P가 주어졌을 때 이제 그 개수 A를 찾는 문제를 이산호구 문제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컴퓨테이션 디펜만 문제, 이거는 이제 그 P와 AP, BP가 주어졌을 때, 물론 이제 AB는 다 인티저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A times B times P, A, B의 P 값을 이제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디시저널 디펜만 문제는 이제 P, AP, BP, CP가 주어졌을 때 이제 A, B가 C와 같은지를 이제 그 결정하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이제 이 문제는 사실 페어링의 페어링의 그 바이리니어 성질에 의해서 이제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제 페어링이 주어졌을 때 AP, BP, CP는 이제 주어진 값이니까, 공개된 값이니까 AP, BP 값을 계산을 하고 이제 P하고 CP의 값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계산한 이제 그 페어링 밸류가 이제 같은지를 이제 체크를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바이리니얼 디펜만 문제, 이건 뭐냐면은 그 이제 여기 트리플티 키 어그리먼트 프로토콜 계산할 때요, 이제 요 하드 프로블럼에 기반한 이제 그런 그 프로토콜인데요. P와 AP, BP, CP가 이제 주었습니다. 이럴 때 E of PP의 ABC 값을 계산하시오. 물론 이제 요거 E of P는 약간 모디파이 이제 하는 걸 우리가 option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러한 공개된 정보만으로 AP, BP, CP 값으로 이제 이걸 계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A, B 또는 C 이제 프라이빗 값을 최소한 하나 더 알아야지 이 값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시저널 바이리니얼 디펜만 문제는 이제 P, AP, BP, CP 그리고 E of PP의 D승이 주어졌을 때 이제 D와 ABC가 같은지, 여기서 ABC는 바로 이 값이죠. 이제 같은지를 이제 결정하는 이제 그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암호에서 그 페어링이 왜 중요하냐 이제 그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페어링이 암호에 쓰인 것은 이제 크립토 어널리시스에서
이제 1990년도 중반이죠. 93년과 94년도에 처음에 이제 쓰이게 됐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산로그 문제가 이제 그 타운국선상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제 페어링을 이용하면은 이 어려운 문제를 이제 파이나이트 필드에서 이산로그로 이제 리듀스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파이나이트 필드에서의 이제 이산로그는 그 서브 익스포넨셜 타임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메네츠 오카모토 반스톤이 이제 93년에 베일 페어링을 이용해서 이제 리덕션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테이트 페어링을 이용해서 이제 프레이릭이 94년에 이제 이 리덕션을 보였습니다. 이제 베일 페어링과 테이트 페어링은 이제 그 페어링의 이때 정의를 보면은 이제 그 구조상 테이트 페어링은 그 레이셔널 펑션을 한 번만 계산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밸리에이션 하면 되는데, 베일 페어링은 아까 이제 정의에서 본 것처럼 이제 두 번 계산해야죠. P에 대한 값, 그 Q에 대한 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테이프 페어링이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 테이프 페어링에 대한 이제 그 페어링 계산에 그 임프루먼트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제 이게 어떻게 쓰였냐, 그 이산록을 찾는 문제를 예를 들면 이제 그 P를 오더 R인 그런 포인트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Q를 이제 A 타임스 P.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찾겠다는 거예요? 이제 A를 찾겠다는 거예요. 타원곡선 상에서. P와 Q가 주어졌을 때, Q가 A 타임즈 P일 때, A 값은 뭐냐 하는 거예요. 이산호구 문제라고 했죠. 타원곡선 상에서. 그리고 이제 필드에서 이제 F 서브 Q, 이 파이나이트 필드를 생각을 하고, 이제 K가 디멘전이라고 했을 때, 라지 K는 이제 파이나이트 익스텐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더 R이 Q의 케이스 마이너스 1을 나누고요. 이제 뭐 K는 이제 인베딩 디그리인데 이것도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그랬을 때 E 오브 PS가 이제 트리비얼하지 않은 이제 S 값을 하나 이제 찾아줍니다. 그랬을 때 이제 P와 S의 페어링 값을 계산을 하고 Q와 S의 페어링 값을 하나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뭐예요? Q가 A 타임스 P이죠. 그러면은 이때 G2의 값은 G1의 값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G1에 몇 승을 한 게 G2예요? A승을 한 게 이제 G2랑 같아지는 거죠. 쓰면 되겠다. 예. 빨간색 말고. 아이고, S, P, S. 잘 안 써지네요. 몇 승에 A. 잘 안 써져서 그냥 칠판에다 하는 게 낫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 햇의 PS의 A승, 그래서 G1의 A승이 됩니다. 그럼 G1과 G1의 A승이 줬을 때 A를 찾아야 하는 문제는 결국 뭐예요? 이 파이나이트 필드에서의 이제 이산로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파이나이트 필드에서 이산로그는 이제 인덱스 캘큘러스 메서드에 의해서 이제 솔버블 하다. 이제 K가 그렇게 큰 이제 익스텐션 값이 아니면은 안 넘어가네요, 또.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이게 쓰는 건 배웠는데 이게 나가는 건 안 배웠네? 오케이. 엑싯. 아,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90년도에는 이제 그 이산 로그를 어택하는 이제 툴로서 이제 페어링이 쓰였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에 이제 그 페어링이 이제 그 긍정적인 암호 그 스킴을 디자인하는데 이제 쓰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처음에 나온 이제 그 암호 스킴이 뭐냐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키 교환할 때 이제 두 사람이서 키 교환하는 거는 이제 DPL만 키 어그리먼트 프로토콜, DPL만 키 익스체인지 프로토콜을 이용하면 이제 다 하는 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세 명이서 이제 키를 교환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어떤 방법으로 키를 교환하느냐. 물론 이제 DPL만 그 두 사람이서 하는 방법을 갖다가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키를 교환한 다음에 커먼 키를 생성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번에 이제 그 서로 세 명이서 동시에 키를 갖다가 커먼 키를 생성하는 그러한 방법을 이제 이 페어링이라는 맵을 이용하면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를 이제 앤서니 주가 이제 2000년도에 처음 제안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키 어그리먼트 프로토콜, 이거 DPM만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G를 오더가 아닌 그룹이라고 하죠. 시클릭 그룹. 그리고 이제 스몰 AB를 이제 각각의 프라이빗 키라고 하고, 이제 그 P는 이제 퍼블릭 패러미터예요. 이제 여기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제너레이터로 보죠. 그리고 이제 A 타임즈 P, B 타임즈 P는 이제 각각의 공개된 이제 공개키입니다. 그래서 A, 스몰 A 타임즈 P, 스몰 B, B 타임즈 P 각각 프라이빗 키와 이제 그 퍼블릭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P, BP는 서로 공개된 값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주죠. 그랬을 때 이제 앨리스하고 밥이라고 한다면 이제 앨리스는 이제 BP를 받아서 자기의 비밀키 AB를 해주고, 이제 밥은 AP를 받아서 이제 스몰 B를 자기의 비밀키를 이용해서 BAP를 만들죠. 그러면 이제 AP와 BP의 값이, 그러니까 ABP와 BAP가 같아야 달라요? 같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앨리스와 밥은 그냥 공개된 정보만 가지고 이제 ABP라는 이제 그 커먼한 밸류를 갖다가 공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그 인크립션 뭐 스킬을 만들 때 이제 그 비밀키로 서로 쓸 수가 있죠. 이게 디필만 방식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 앤서니 주가 제안한 이제 트리파티트 키 어그리먼트 프로토콜, 지금 원 라운드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 사람이 있어요. 이제 각각 스몰 A, 스몰 B, 스몰 C는 각각의 비밀키고, 이제 라지 P는 이제 그 퍼블릭 패러미터입니다. 그랬을 때 AP, BP, CP는 각각의 또 이제 공개 키입니다. 네,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이제 어떤 커먼한 이제 그 값을 갖다 공유를 하고 싶어요. 커먼 키를 생성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DPM 방식을 이용한다면 이제 각각 세 사람이 이제 공개된 이제 그 퍼블릭 키를 갖다가 전달을 하죠. A, P, B, P, C, P를 이거를 주고, 그리고 이제 C는 이제 A는 이제 CP를 받아서 자기 비밀 키를 계산을 해서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그 AP를 아니까 거기다 자기의 비밀 키 B를 곱해서 전달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밥도 마찬가지로 BP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자기의 비밀키 C를 곱해서 이제 전달해줘요. 그러면 각각 ACP, BAP, CBP를 이제 알고 있죠. 그럼 이제 다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비밀키를 각각 곱해서 A 타임즈 B 타임즈 CP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공통적인 값을 갖다가 세 사람이 공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에 의해서, 디플레먼 방식에 의해서 이제 그 커먼 키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한 번 더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스텝이 한 번 더 필요한데, 페어링을 이용하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냥 한 번에 세 사람이서 이제 커먼 밸류를 갖다 계산할 수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먼저 AP, BP, CP가 이제 각각의 공개키라고 했으니까 공개된 정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는 BP, CP가 공개된 값이니까 얘들 갖다가 페어링의 인풋으로 넣고 계산을 하죠. 그리고 계산한 그 값에다가 자기의 비밀키 A승을 해줍니다. 그리고 앨리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AP, BP가 공개된 이제 상대방들의 그 공개된
P니까, 공개 값이니까 AP, CP를 갖다 인풋으로 넣어서 페어링 계산을 해주는 게 가능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B가 자기의 비밀 키니까 비승을 해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밥도 AP, BP에 이제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서 페어링 계산을 해준 다음에 이제 자기의 비밀 키를 이용해서 C승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각각 얘는 이제 페어링의 바이리니어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계산인데요? E of PP에 A, B, C승으로 나오죠. 얘도 E of PP에 A, B, C승기로 나옵니다. 그 얘도 E of PP에 이제 A, B, C승이 나오죠. 물론 이제 E of PP는 이제 약간 modified 해서 E of P에 P of P 이제 그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값이 세 사람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값으로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페어링을 이용하면은 그냥 공개 키만 가지고 이 세 사람이 한 번에 이제 그 커먼 키를 생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그 페어링의 바이리니어 성질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이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커먼 키 이 값은 이제 이 세 사람 이외에는 계산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이거를 뭐 바이리니얼 디펜만 풀어보라며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시큐리티는 이제 바이리니얼 디펜만 문제의 뭐 어려움에 이제 근거한다.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세 사람이서 커먼키 생성하는 거는 지금 바이리니얼 성질을 이용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4명 이상이서 하는 거는 아직도 안 됐네요. 이게 지금 2002년도에 제가 연구원 가서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서 있어요. 그래서 좀 다자간의 그런 유저들이 이제 원라운드 방식으로 이제 커먼키를 생성하는 게 가능한가? 그러면 이제 아마 그 바이리니어 성질보다는 이제 멀티리니어 성질을 이용해서 한다는 건 이제 아는데, 수학적으로는 아는데, 이제 이게 암호학적으로 이제 그 펑션이 가능한 이제 그러한 멀티리니어 맵은 뭐냐, 멀티리니어 폼은 뭐냐, 이제 그거가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000년도에 발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이제 또 아이디 기반의 이제 그 퍼블릭 인크립션 이제 그 스킴이 그 보네하고 프랭클린에서 이제 제안이 됐는데요. 이제 아이디 기반 이제 퍼블릭 키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아까 이제 공개 키는 이제 퍼블릭 패러미터에서 자기의 비밀 키하고 결합해서 이제 공개를 하죠. 공개 키를 쓰고 있는데 이미 이제 우리가 유저들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공개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이메일은 다 공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이제 뭐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면 이메일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뭐 메일을 보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메일과 같은 이제 그런 공개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공개된 정보를 바로 이제 퍼블릭키로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개된 정보라는 것은 그 유저를 아이덴티파이하는 이제 그런 정보여야 되죠. 그래서 이메일은 다 다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유저의 성질을 나타내는 그러한 공개된 정보를 이제 퍼블릭키로 이제 쓰자는 이제 그러한 이제 성질을 이제 아이디 기반 암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그 이메일을 아이디라고 놓고요. 그리고 이제 요 아이디, 그 유저는 이제 authority PKG라는 authority 이제 인증을 받아서 그 아이디에 대응되는 이제 그 프라이빗 키를 부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이제 이 퍼블릭 키를 이용을 하고 또 이제 이 이메일을 이용해서 이제 이화한테 이제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리고 이화는 이제 PKG로부터 부여받은 이제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이제 디크립트 하는 이제 그런 성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림에서 퍼블릭 키 제너레이트 PKG가 있고요. 이제 P는 퍼블릭 패러미터,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S라는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블릭 패러미터 P와 S를 결합해서 SP를 만들고 Ppub이라고 공개를 하죠. 그래서 Ppub 얘는 이제 공개된 정보고요. 그리고 여기 이화는 이제 요 이메일을 갖는 이제 그런 퍼블릭 키를 가지고 있어요. 이랬을 때 이 Ppub을 이용해서 이제 PKG가
마스터 키 S를 이용해서 이제 프라이빗 키를 보내줍니다. 예. 예, 그랬을 때 이제 이 밥이 이제 이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이제 물론 이제 이 퍼블릭 키를 쓰기도 하지만, 이제 그 PKG에서 공개된 이제 퍼블릭 파라미터 P나 이제 P펍을 이용해서 이제 그 스킴을 이제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 얘가, 이화가 이제 그 자기의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이제 메시지를 디크립트 하게 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은 이제 2001년도에 보네 프랭클린이 제안한 아이디 베이스드 인크립션 유징 베일 페어링이에요. 그럼 저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그 페어링의 성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만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네요. 그 레이저가 잘 안 나오죠? 먼저 그 G1, G2 이제 그룹을 생각을 해요. 오더가 이제 프라임 오더인 그래서 이제 그 페어링 이 햇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P를 각각 이제 그 뭐 스클릿 그룹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P를 이제 제너레이터라고 하고요. 이게 잘 안 되네. 레이저가 약하게 나타나요. 예, 그리고 이게 레이저가 잘 안 나타나면. 예, 그리고 이제 그, 랜덤한 이제 인티저 S를 잡아요. 그리고 이제 S 타임즈 P를 이제 P펍, 이제 퍼블릭 밸류로 놓죠. 그리고 이제 H1, H2는 이제 뭐, 그 해시 함수인데, 해시 함수 강의가 있었나요? 관련된? 오후에 하실 건가요? 해시 함수?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해시 함수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감사합니다. 어제 이준이 있습니다. 어? 어제 이준이 있습니다. 하셨어요. 예. 예, 뭐 해시 함수는 이제 이제 그 임의의 그 사이즈의 인풋을 이제 고정된 이제 사이즈의 아웃풋으로 이제 내는 그 원웨이 펑션이죠. 그리고 뭐 이렇게 충돌성이 없어야 되고 하는 그런 성질들이 만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H1, H2를 이제 해시 함수라고 했을 때 이제 공개된 파라미터들을 Q, G1, G2 이제 페어링, 오더 N, P, P펍, H1, H2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 기본 스트링 ID, 이제 이건 ID는 이제 각각 유저들의 그 ID, 그러니까 뭐 이메일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서 그걸 QID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QID는 이제 그룹 G1의 값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QID를 이용을 해서 이제 마스터 값과 결합해서 DID를 생성을 해서 이걸 이제 그 ID를 ID가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이화의 이제 이메일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ID에 이제 그 프라이빗 큐에서 보내줍니다. PKG가요. 그러면 아까 이제 밥이 인크립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인크립트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랜덤만 R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이게 안 뜨네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 M을 가지고 이제 그 사이퍼 텍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요, 그 랜덤만 R을 선택해서 이제 P하고 계산해서 R 타임즈 P를 두고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 M에다가 뭘 계산해서 이제 엑셀 오퍼레이션인데 뭘 계산해서 이제 보내주냐면은 그러니까 GID를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때 GID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그 이제 페어링 값으로 계산하는데 이제 페어링 안에 들어가는 인풋이 이제 QID와 P펍이에요. 근데 QID는 아까 뭐죠? 어떻게 계산이 된 거예요? 그 이제 그 ID의 이제 해시 값을 계산해서 계산된 값이고요. 그리고 P펍은 이제 아까 그 PKG가 공개된 퍼블릭 값이죠. S 타임즈 P입니다. 그러면 이제 디크립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C는 이제 이게 그대로 이제 앨리스한테 전달이 됩니다. 이제 요 두 컴포넌트가 이제 결합이 돼서 앨리스한테 전달이 되면 이제 얘는 이제 C를 풀어야죠. 그리고 C를 풀어서 어떻게 이제 M을 리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C는 지금 U, V 형태로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V가 이제 엑셀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이제 메시지하고 결합된 값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V에다가 이게 잘 안 나와요. 이제 세컨드 텀 H2에 GIDR 요 값과 같은 값을 넣어주면 엑셀 오퍼레이션은 같은 1과 1, 0, 0 더하면은 이제 제로가 돼서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얘와 같은 값을 계산을 해서 더해주면은 M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V가 그런 형태라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뭐를 계산을 해서 이제 없애주느냐 하는 문제죠. 그러면은 얘 앨리스는 자기의 이제 비밀키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죠. 자기의 비밀키는 이제 QID에서 어떻게 S가 이제 결합된 그런 값이잖아요. DID가 비밀키. 그래서 DID와 이제 U는 뭐예요? 보내진 값이에요. R 타임즈 P. 그래서 이제 DID와 U를 페어링 값을 계산을 해서 이제 해시 밸류 찾아가지고 V하고 이제 더해주면은 메시지 M이 리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어떻게 일치를 하는지 이제 검증을 해보면, E of DID, U는 지금 DID가 어떤 형태인가요? 이제 S 타임즈 QID죠. QID가 이제 퍼블릭 키니까. 그리고 이제 U는 이제 보내진 값이에요. RP.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이제 S하고 R이 이제 뭐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값들이죠. 그럼 먼저 S를 밖으로, 그러니까 S하고 R이 이제 바이리니어 성질에 의해서 얘는 뭐와 같이 되면은 QID의 S 타임즈 P 값에다 이제 R승한 것과 같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QID와 SP의 이제 페어링 값은 뭐예요? 아까 샌더가 밥이 보낸 계산된 값과 같지요. 그래서 이제 이 값이 이제 GID가 돼서 GID의 R승과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해시 밸류를 갖다가 넣어주면 바로 이제 메시지 M이 리커버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방법으로 이제 페어링이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일 페어링과 테드 페어링으로 이제 모디파이에서 페어링의 성질을 이용해서 암호에 이제 쓰이다가 이제 좀 더 이제 효율적인 암호를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일 페어링과 테이 페어링은 40년대 이제 58년도 그때 이제 아주 예전에 이렇게 수학에서 이제 여러 성질들이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페어링의 성질들이고요. 이 페어링을 이제 계산하는 이제 알고리즘이 바로 이제 밀러 방식에 의해서 이제 계산하는 밀러 알고리즘입니다. 1980년도에 제안이 됐죠. 그러면 이제 2002년도에 BKLS, 이제 갈브레이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페어링 계산하는 거를 좀 더 임프루브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페어링 계산을 효율적으로 임프루브 했다는 거는 이제 밀러 알고리즘의 이제 그러한 여러 연산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발전시킨 이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사실 이제 y의 제곱은 x 3승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1 이제 그러한 이제 특별한 타입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3승을 했을 때 이제 각각 포인트의 값들이 이제 3배 했을 때 이제 스페셜한 타입으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좀 더 효율적인 이제 밀러 알고리즘을 제안을 했고요. 이제 그 안에서의 이런 연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제안이 됐다가 2003년도에 덜스마리가 이제 그때 제가 연구원 가서 이제 덜스마 교수하고 한 건데 이제 이때 이제 2002년도 결과를 가지고 좀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페어링 계산하는 거를 이제 임프루브 했는데 이제 주도인 방법이 이제 밀러 알고리즘의 밀러 룹을 이제
그 안에 연산을 줄이는 것보다는 이제 밀러 루베 랭스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제 그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물론 그 타원 곡선상에서도 이제 계산이 가능했고, 이제 그러니까 그 하이퍼엘립트 커브에서 이제 가능한 이제 제너라이즈 시킨 이제 그런 결과인데요. 이 이제 테크닉이 굉장히 이제 그 새로운 이제 그 밀러 랭스를 줄이는 이제 그러한 그 방법을 제안한 이제 그러한 새로운 결과였기 때문에 그 다음 2004년도에는 이제 덜스마리 테크닉을 좀 더 일반적인 그러한 이제 그 T라는 이제 밀러 그 랭스를 결정하는 그 변수로 제너럴라이즈해서 그 에타 T 페어링이라는 이제 방법은 유사한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에타 T 페어링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밀러 랭스 T를 갖다가 이제 그 줄이는, 그러니까 이게 줄였다는 것이 이제 그 밀러 랭스를 갖다가 그동안에 이제 그 그룹의 오더에 디펜드한 그런 랭스를 그러니까 요거 T는 이제 그 트레이스에 디펜드하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값에 좀 더 작은, 거의 한 해프 정도 작은데요. 이제 그러한 그 랭스에 디펜드하는 페어링으로 이제 일반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4년도까지는 슈퍼 싱글러 커브에서 이 페어링 계산하는 것들이 계속 연구가 되다가 2006년도에 그 올드너리 커브에서 이제 페어링 계산하는 방법이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A 페어링이라고 이제 부르기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뭐 A 페어링, 그리고 이제 A 페어링도 물론 이제 그 밀러 랭스 이제 T에 디펜드하는 이제 그러한 페어링 계산이고요. 이제 그 밀러 랭스 T를 좀 더 이제 그 모디파이 해서 T의 파워들을 이제 T는 이제 그룹의 오더 R을 Q로 자른 거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이 T를 이게 그 A 페어링 에타 T 또는 A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T를 갖다가 파워링을 계속 해줘서 그 중에 가장 미니멈한 그런 값을 이제 밀러 랭스 T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된 이제 페어링을 이제 AI 페어링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007년도 결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도에는 이제 그 여기 그 박찬민 박사님하고 이은정 박사님하고 같이 이제 그 RA 페어링 계산에 대한 이제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RA 페어링은 이제 그 뭐 기존에 나왔던 이제 그 페어링을 제너럴라이즈하고 좀 더 이피션트한 그런 이제 페어링 계산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이제 패러미터 두 개를 이용해서요. 제한된 방식으로 뒤에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프티말 뭐 페어링이 나오고 페어링 레티스 게 성질들이 나왔는데, 오프티말 페어링은 이제 그 레티스를 이용해서 좀 더 제너럴하게 이제 그 RA 페어링으로 포함하는 형식이지만, 그 이피션시를 보면 그냥 RA 페어링 계산으로 충분히 이제 페어링을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페어링에 관련된 이제 뭐 히스토리를 쭉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밀러 알고리즘을 이제 어떻게 심플리파이 하느냐, 이제 바꿔 말하면 이제 그 룹 랭스를 어떻게 이제 그 줄이는 이제 방법으로 이제 계속 제안이 되어 왔습니다. 요거는 하나의 예인데요. 이제 그 뭐 비행 커브가 이제 가장 효율적인 커브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비행 커브 같은 경우에 이제 테이 페어링은 이제 그 랭스가 그룹의 오더 R에 디펜드하는 이제 그러한 값을 갖습니다. 랭스가 A 페어링은 이제 그 2분의 1승, 이제 왜 2분의 1이 되는지는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그룹의 오더가 그 헤스 세어렘이라고, 그룹의 오더는 Q 플러스 마이너스 T 이제 그런 성질을 만족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Q하고 R의 그런 릴레이션에 의해서 그 성질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A 페어링은 이제 4분의 1까지 그 랭스가 줄어드는데, 이제 사실 4분의 1의 이 값은 결국은 이제 그 인베딩 디그리 K에 오일러 펑션 값, P 오브 K에 이제 디펜드 한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계속 테이 페어링, A 페어링, RA 페어링에 의해서 이제 밀러 랭스가 이제 많이 그러니까 해프 정도로 계속 줄여진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타원 곡선상에서 이제 페어링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원 곡선은 이제 뭐 설명을 어제 들으셨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y제곱 플러스 hx, y는 이제 뭐 fx, 이제 이럴 때 이제 fx가 x에 대한 3차식이고요.
HX는 이제 X 1차식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파이네트 필드 위에서 정의가 된다고 이제 보죠. 그래서 E of FQ는 이제 요 타운곡선상에서 이제 이걸 만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룹의 아이덴티티 이제 역할을 하는 이제 포인트 인피니트가 들어가서 이제 그룹의 성질을 만족을 하죠. 그래서 얘가 이제 왜 그룹이 되는지는 이제 다 배웠을 거로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포인트가 이제 주었을 때 P와 Q를 더한 값은 뭐냐? 타원 곡선 상에서 그러면 이제 PQ를 지나는 라인을 그리고 이제 그 라인이 커브 위에 한 포인트와 만나다고 했을 때 그 라인과 이제 그 포인트 인피니트 이제 뭐 이 경우는 이제 그 버티컬 라인들로 볼 수가 있죠. 저 위에 있는 이제 값이라고 버티컬 라인의 그 디렉션을 이제 그 O라고 하면은 그 O와 R을 이제 만나는 라인을 그립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라인이 다시 커브와 만나는 포인트를 이제 P 더하기 Q로 우리가 정의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커브상에서는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PQ가 주어졌을 때 이제 그 P의 인버스 값은 저렇게 계산이 되고요. 이제 P 더하기 Q 값은 이제 또 포인트로 나타나니까 이제 어떤 콜디네이트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P 더하기 Q는 뭐 X3, Y3라고 했을 때 결국 뭐예요? 그 타원 곡선하고 라인 이퀘이션 가지고 그냥 계산하면은 이제 X3, Y3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P 더하기 Q에 대한 콜디네이트 값도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이 되고 이제 PQ가 같으면은 이제 2 times P가 되죠. 그러니까 P의 이제 더블링 값이 되는데 더블링 값도 이제 계산이 가능하죠. 단지 이제 X 코디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라인 이퀘이션 구할 때 그 기울기 계산하는 데서 이제 좀 변형을 해주면 되죠. 예, 그래서 아까 뭐 간단하게 이제 그 타원곡선 그룹에서 만족이 되는 그런 성질 중에서 이제 헬스 CRM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룹의 오더는 Q 플러스 마이너스 T. 이제 T가 이제 그 타원곡선 트레이스라고 했을 때, 그리고 T의 값은 이제 2 times 스퀘어 루트 Q보다 작거나 같다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성질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T가 지금 그 2 times 스퀘어 루트 Q보다 작거나 같다는 데서 이제 그 이 T 값이 아까 이제 얘기한 에타 T 페어링이나 A 페어링의 밀러 랭스를 결정하는 그런 파라미터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 값이 결국은 Q의 랭스의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각각 이제 그룹에서의 원소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원소의 오더는 그룹의 오더를 디바이드하는 성질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폴리에만 어떻게 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냥 프라임 오더의 이제 그룹에서 이제 생각을 한다 하는 거죠. 보통 이제 그룹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룹의 오더를 n이라고 하면은 프라임 파워의 프로덕트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폴리에만 어떻게라는 것은 이제 그 결국 이산 로그에 대한 이제 공격 알고리즘인데 그 각각 프라임 파워의 프로덕트에 대해서 이제 이산 로그 계산이 가능하면 각각 프라임 파워에 대해서 그게 가능하고 이제 프라임 파워에서 그것이 가능하면 이제 프라임 오더 P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이제 그러한 알고리즘이 바로 폴리에만 어택입니다. 그래서 그냥 프라임 파워 P에서 이제 그 DLP가 이제 하드하다는 것, 그 성질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타원 곡선의 이그젬플인데요.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파이네트 필드상에서 이제 이그젬플 형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페어링 계산할 때 이제 레셔널 펑션 찾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레셔널 펑션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디바이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인트가 주었을 때 관련된 디바이저가 뭐고 이제 디바이저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디바이저 D는 커브 위에 포인트들의 포멀 썸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D는 sum of A times P of P.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AP는 이제 인티저 값이고 포인트 P는 이제 그 필드 FQDK에서 정의된 이제 그 타원 곡선 그룹의 원소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이때 P를 세배한 이제
디바이저 형태의 P를 세배한 것과 3P를 계산해서 그거의 디바이저 형태가 이제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이제 이런 형태가 지금 레이저가 안 나와서 안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디바이저는 이제 저런 형태들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서포트 오브 D라는 것은 이제 그 개수가 제로가 아닌 포인트들로 이제 모아진 구성된 그러한 값들이고요. 포인트들이고, 디바이저 D의 디그리라는 것은 저 디바이저를 이루는 포인트들의 썸에서 이제 그 개수들을 다 합한 값을 이제 디바이저 D의 디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sum of D, 디바이저의 썸이라는 노테이션은 이제 얘를 그냥 그 A times P, 그러니까 포인트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다 더해준 값. 그러니까 포인트에서의 계산이에요. 포인트의 계산으로 이제 정의를 하죠. 그러면 이제 각각 디바이저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D1과 D2라는 디바이저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디바이저의 합은 뭐냐? 그러면 D1과 D2를 더하는 것은 D1이 이제 sum of AP의 P, D2는 sum of BP의 P라고 했을 때 이제 각각 포인트들은 이제 타원 곡선상에서의 포인트들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같은 포인트에서의 그런 개수들을 합한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P의 개수가 AP, BP면은 이제 AP 더하기 BP의 값을 이제 디바이저를 합한 그러한 P의 이제 개수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각각 디바이저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제 디바이저 상에서의 에디션, 그 연산, 덧셈을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제 얘는 이제 프리아 밸류 그룹이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디그리를 계산했을 때 디그리가 제로가 되는 디바이저를 다 모아놔요. 그래서 그걸 이제 디그리가 제로인 디바이저 그룹이라고 하죠. 그 서브그룹 형태인데요. 그래서 디바이저 제로는 이제 디그리가 제로인 이제 디바이저 그룹을 모아놓은 거다.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펑션의 디바이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f를 타원곡선 위에서의 레셔널 펑션이라고 했을 때, 이 펑션의 디바이저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죠. 즉, 이제 그 f의 레셔널 펑션의 디바이저는 이제 포인트들의 이제 썸의 형태인데 그 앞에 개수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all the sub p of f, 즉, 이제 그 f가 P에서 이제 제로가 되거나 또는 지로 값을 갖는 이제 그러한 그 오더에 의해서 이제 오더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F라는 그 라인 이퀘이션 생각해요. 두 개의 포인트 PQ를 지나는 그래서 P가 잠깐만 P 예, 저기서 보시면 이제 타원 곡선이 있고 이제 그 타원 곡선 지난 라인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이 라인 이퀘이션이 있다는 거는 이제 각각 포인트 PQ가 라인 이퀘이션을 만족한다는 것은 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포인트 각각 P하고 Q는 이제 그 F에서 이제 솔루션이 되고 이제 그때 해는 각각 하나씩 존재하죠. P가 중구는 아닌 거죠. 그림상으로 보면은 인투이션으로 물론 이제 얘를 그 레이셔널 펑션을 계산하는 포멀한 이제 그 유니포마이저 페르미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식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림으로 먼저 이제 본다면 그래서 이 라인 이퀘이션 F인 경우에는 이제 포인트 P가 하나의 이제 그 해를 갖기 때문에
P에서의 오더가 1이 되고 또 이제 마찬가지로 Q도 마찬가지죠. Q에서도 이제 해가 되죠. 하나의 솔루션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커브와 라인이 만나는 저 값이 뭐가 되죠? 아까 마이너스 P 플러스 Q가 된다고 그랬죠. 요 라인하고 만나는 게 이제 그 더한 값이 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의 인버스 값인데 마이너스 P 플러스 Q도 이제 라인 이퀘이션을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해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F의 레이셔널 펑션은 이제 P 더하기 Q 더하기 이제 그 마이너스 P 플러스 Q의 이제 디바이저 형태죠. 그리고 마이너스 이제 3 타임즈 5가 돼요. 이제 그 포인트 인피니트는 이제 내추럴하게 이제 그냥 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왜 3이 되느냐 하는 건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F가 탄젠트 라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P를 지나는 이제 탄젠트 라인이다. 그러면은 P가 탄젠트 라인이라는 것은 P에서 해가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2개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제 P가 2개니까 마이너스 P가 또 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 레이셔널 펑션은 이제 뭐 2P 더하기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O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또 F가 벌티컬 라인인 경우에는 이제 P와 마이너스 P를 지는 벌티컬 라인이다. 그럴 경우에는 각각 이제 P와 마이너스 P에서 이제 해를 갖는 경우인데 이때 각각 오더가 하나씩이 돼서 이제 그 벌티컬 라인의 그 레이셔널 펑션의 디바이저는 P 더하기 이제 이런 디바이저 형태의 걸로 이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이거 이제 그림상으로 편하게 설명을 한 거고요. 이제 그 엄밀하게는 이제 그 유니포마이저 성질에 의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시 쓸게요. 이제 F라는 이제 펑션이 있으면은 그 모든 펑션은 이제 그 다음과 같은 어떤 P가 주어질 때 P의 유니포마이저가 되는 펑션과 이제 이러한 관계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 P에서 제로를 갖는 솔루션을 갖는 유니포마이저 펑션을 UP라고 했을 때 이제 F는 UP의 some power times G 형태로 표현이 가능한데 물론 이때 이제 G 함수 값은 P에서 제로도 갖지 않고 폴도 갖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때 그 P에서 F의 오더는 이제 R로 우리가 정의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Y의 제곱은 X의 3승 플러스 뭐 72 이제 이러한 타원 곡선이 있고요. 그리고 P가 마이너스 2,8 이제 이 커브 위에서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O를 포인트 인피니트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때 그 라인 이퀘이션을 x 더하기 y 마이너스 6 그리고 이제 탄젠트 라인 t 오브 xy를 뭐 4분의 3x 플러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8 뭐 이렇게 이제 놓죠. 그러면 이때 이제 이 라인 이퀘이션에 이제 그 p에서의 오더 그리고 이제 탄젠트 라인의 이제 p에서의 오더 그리고 이제 라인 이퀘이션의 포인트 인피니트 5에서의 오더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뭐 그냥 솔루션의 개수를 가지고 인투이션으로 이제 그림 그려서 계산했는데, 그럼 이제 유니포마이저를 이제 잘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UP는 일단 그 P에서 해를 가져야 되는 그런 형태의 함수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UP를 그냥 내추럴하게 잡는 방법이 이제 X-X0 형태가 이제 내추럴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UP를 X-X0 라고 본다면은 이제 x0가 마이너스 2, y0를 8이라고 지금 이제 p에 대한 이제 우리가 오더를 구하는 거니까 UP는 이제 x 플러스 2 형태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LXY는 이제 라인 이퀘이션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y제곱은 이제 x의 3승 플러스 72 이제 이런 경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포인트 P에 대해서 약간 이제 식을 좀 변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오더가 이제 1이 되는지에 대한 이제 팁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여러분이 쉬는 시간에 한번 해보세요. 이제 타원 곡선의 이제 이퀘이션을 이제 마이너스 2와 이제 8에 관련해서 이제 y 플러스 1, y 마이너스 8 또는 x 플러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식을 이제 변형을 시킨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변형을 시키고요. 지금 라인 이퀘이션은 이제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인데 쟤를 x 플러스 2 더하기 y 마이너스 8로 변형을 시킬 수 있죠. 그러면은 저기 y 마이너스 8 이제 이 값을 타원 곡선에 변형시킨 그런 식에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오른쪽 텀에서 x 플러스 2가 공통으로 나오죠. 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안에 정리된 이제 그러한 이퀘이션이 이제 gxy 형태가 돼서 이제 p에서 이제 폴이나 또는 이제 지로 값을 갖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lxy는 이제 x 플러스 2 타임즈 gxy 형태가 돼서 이때 이제 p에서 오더가 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탄젠트 라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탄젠트 라인도 이제 주어진 타원 곡선의 식을 변형을 시켜서요. 이제 탄젠트 라인을 그러니까 라인과 이제 포인트는 라인과 타인 곡선의 이제 해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오더를 찾을 수가 있고요. 이제 포인트 인피니트 5에서의 오더는 포인트 인피니트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죠? 어제 타원 곡선에서 코디네이트상 그러니까 이제 0, 1, 0 또는 0, y, 0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포인트 인피니트가 리프레젠트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니포마이저 u x, y를 이제 y분의 x 형태로 이제 놓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타원 곡선을 변형을 시키고 이제 라인 이퀘이션과의 관계를 계산하면 그리고 그러면은 y 오브 x는 잠깐만요. 저 y제곱 이퀄 x의 3승 플러스 72 이제 이 식을 이제 변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식을 이제 x 오브 y 형태로 이제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얘를 잠깐 팁을 드리면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x라는 값은 x of y의 마이너스 2의 1 플러스 x의 3승의 72 인버스, 그리고 y는 x 타임즈 y of x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얘를 정리를 하면은 x of y의 1 플러스 x의 3승의 72. 그래서 이제 그 마찬가지로 이제 lxy가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이제 x에다가 이제 이 x에다가 이제 x of y의 마이너스 2 그리고 y도 x of y의 마이너스 3승의 1 플러스 마이너스 6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 식을 x of y의 마이너스 3승 해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안에 식을 정리를 해주면은 결국 L of xy는 이제 그 u0 xy 타임즈 g of xy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정리된 식은 이제 그 5에서 이제 그 제로나 폴값을 갖지 않는 그런 형태로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5에서의 이제 그 오더가 이제 마이너스 3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아까 뭐 그림으로 이제 표현해서 이제 오더 뭐 그 솔루션의 개수를 카운트해서 이제 그 레셔널 펑션 디바이저를 표현한 방법을 설명했는데 이제 엄밀하게는 이제 이런 유니포마이저 펑션을 찾아가지고 이제 식을 변형을 해서 나온 값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탄젠트 라인과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쓰이고 벌티컬 라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 그 나머지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쉬는 시간에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셔널 펑션의 디바이저를 뭐 저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함수의 가로 형태로 쓰기도 하는데요. 이제 두 개의 펑션 F1과 F2 예, 곱의 이제 그 디바이저는 각각의 디바이저의 썸과 같다. 성질. 그리고 F1과 F2의 그 디비전, 그 레셔널 펑션을 나눈 이제 그것의 디바이저는 이제 F1의 디바이저와 이제 F2의 디바이저의 이제 차와 같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다 계산하면 나올 수가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 그 F를 이제 PQ를 지나는 라인이라고 하고 V를 이제 뭐 벌티컬 라인이라고 했을 때 이제 F of V의 이제 레셔널 펑션의 디바이저는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이제 그거를 보죠. 그러면은 지금 F는 그 디바이저 형태가 뭐가 되죠? 아까 P와 Q를 지나는 라인 이퀘이션의 디바이저 형태니까 이제 P 더하기 Q 더하기 이제 마이너스 of P 플러스 Q 이제 그거의 디바이저 형태죠. 그리고 마이너스 3 타임스 O 요게 이제 그 F의 PQ를 지나는 라인 이퀘이션의 이제 디바이저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V라는 것은 벌티컬 라인인데 뭐에 대한 벌티컬 라인이냐면은 이제 그 P 더하기 Q를 지나는 P 더하기 Q를 지나다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 P 더하기 Q를 지나다는 것 같은 거죠. 벌티컬 라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P 더하기 Q를 R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얘는, P 더하기 Q의 마이너스를 R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 대한 그 레이셔널 펑션은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R 더하기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 타임즈 O. 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지워지죠? 얘하고 R이 지워지죠? R이 이제 마이너스 P 플러스 Q니까. 그래서 얘하고 얘가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P 더하기 Q 지워지고, 이제 마이너스 3 타임즈 O와 이제 마이너스의 2 타임즈 O가 지워지면은 이제 마이너스 5가 남고요. 마이너스 P 오브 Q, 이제 이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이제 그 두 포인트를 지나는 이제 라인 이퀘이션과 버티컬 라인의 디비전의 레이셔널 펑션은 이제 P 플러스 Q 마이너스 P 플러스 Q 마이너스 이제 O 형태인데, 바꿔 쓰면은 이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이제 P의 디바이저와 Q의 디바이저의 합은 이제 포인트로서 P와 Q를 더한 거의 디바이저 더하기 O 더하기 이제 F 오브 V, 그러니까 라인 이퀘이션과 이제 그 버티컬 라인을 나눈 레이셔널 펑션 디바이저를 합한 그런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P와 Q와 같을 때 이제 F가 이제 탄젠트 라인인 거죠. 이제 그때는 이제 P 더하기 P, 그래서 2 times of P 디바이저는 이 P의 디바이저 더하기 O 더하기 이제 T 오브 V의 이제 디바이저 형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프린시플 디바이저까지만 할까요? 지금 예, 이제 프린시플 디바이저를 좀 쉬었다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뒤에 또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